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유흥식 추기경 접견 관련 내용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찾은 유흥식 추기경 접견.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할 것, K컬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에게 한반도 평화 문제 전했고, 이에 대해 깊은 공감.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유흥식 추기경 접견 관련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을 찾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및 평화 문제에 교황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말했고,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개엄 이후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에 교황청의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대답했습니다. 이어 2027년 한국에서 열릴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가 세계 청년들 사이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K컬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불법 계엄 발생에 매우 놀라워했다는 소식과 함께 추운 겨울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료 나눔으로 서로를 돌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로 교황이 되신 레오 14세에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성심성의껏 전했고,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신임 레오 14세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어려움과 고난, 오해와 갈등을 겪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해 미리 준비했다면서 4가지 주제가 담긴 A4 3장짜리 문서를 전달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우태경입니다. 일단은 유흥식 추기경께서 전달하신 A4 3장짜리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유흥식 추기경께서 그 교황청 방문 그리고 교황 면담을 이제 대통령께 조금 건의드린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그 레오 14세에 대한 뭐 소개도 있고, 그리고 그 가톨릭 대회에 대한 설명도 있고, 거의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 전달을 선호하신다라는 말씀에 말씀할 내용을 이렇게 미리 A4 용지에 담아왔다라는 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그렇게 접견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달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교황이 오시게 될 거다. 뭐 요 정도 얘기를 일단은 전했습니다. 네. 네.
네, MBC 정상빈입니다. 지난 3월에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미뤄지던 당시 유흥식 추기경이 영상 메시지의 형식으로 뭐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러면서 빠른 선고를 호소하셨던 바가 있는데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과 뭐 말씀을 나누시거나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 공개했던 내용 중에서 대통령께서 선거 때도 많이 애를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두 번째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추기경께서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남긴 게 먼저 대통령에게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도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오히려 보게 됐다, 전달된 내용을 보게 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거기서 보게 됐다라는 이제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더블 쿼트라고 하기보다 결국은 중립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정치는 행정력과 행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하느님의 일단 추기경의 말씀에 하느님의 판단과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려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성직자의 의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해서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중립이라는 것이 양비로는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직자라고 하더라도 종교계도 양비로는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양비로는 옳지 않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오전 브리핑 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미국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 내일까지여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현재 시점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좀 진전된 상황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여쭙습니다. 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가서 관세 및 뭐 정상회담 관련된 논의들을 할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돌아오시고 안보실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될 듯합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결론적인 브리핑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KBS 방준원입니다. 표류 북한 주민 6명 뭐 북한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관련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또 혹시 관련해서 별도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보고는 받으셨고요. 그리고 뭐 기사도 이미 실려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송환이 되기 전에 기사가 나온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표류를 하다가 분사 분계선을 넘은 경우라면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과 생업이 모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러 가지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을 때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네. 예, SBS 강충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오늘 과방위 통과했는데 아까 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을 만들라고 하셨다. 방송 3법에 대한.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뭐 대통령실에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셨고 김현 간사께서는 이게 방송 3법이 아니라 방송 개혁과 관련한 방통위 개혁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오갔는데 그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습니다.
네,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일단은 아침에 제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방송 3법에 관해서는 더 많은 방송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 방송의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십니다. 이 평소 생각을 저희는 하지만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3법 분리 과정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고 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꼭 적합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시라고 보기는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지시라고 하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덧보태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개회관과 기회관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우순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충분한 입법기관과의 논의가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두. 네. 네. 네, 가톨릭 평화신문 평화방송 윤재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올해 안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뵐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인데요. 오늘 만남에서는 이 방문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조율하신 게 있는지, 대통령실과 교황청 간에 조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접견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정도의 만남이었고요. 추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오늘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번지수가 사실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인천 계양 맨홀 사고 네. 관련해서 특단의 네. 조치 그러면 요 관련해서 노동부 2차관 신설도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직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파악한 이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네,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인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천주교의 지도자분을 추기경을 만나셨는데요. 다른 종교 지도자분들도 만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엠바고 관련상 문제가 없다면 아마 엠바고를 걸고 아마 공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해서 SPC 사례도 언급을 하시면서 특단의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어떤 시점부터 이 산업체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건지 혹시 좀 특정하고 계신 시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과거 사회 이거는 사실은 예방적 조치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가장 강한 사회적인 발언의 수위는 결코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대해서는 재발에 대해서 엄격한 일종의 징벌이 있다. 하지만 잘 예방했을 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상도 있을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서 여러 안전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강한 경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여기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